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가양커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아직도 뭐 가양커피를 이제는 되게 뭐 좀 보편화됐어요. 많은 카페들에서 가양커피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가양커피를 가양커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양커피를 가양커피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을 하기가 아마 판매자들이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두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가양이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이 판매되는 생두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독특한 향미가 나는 커피를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좀 놀래하거나 사실 커피를 좀 드셔보시거나 취미로 다양하게 먹고 그걸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질적으로 다가와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맛을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커피를 소비하는 이 가양이 되어 있는 혹은 가양이 된 것처럼 향미가 독특한 커피들을 소개했을 때 일단 독특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데,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냥 무난하게 매일 고소한 커피를 드시던 분들이 이런 커피를, 향미가 튀는 커피를 먹어보면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맛을 떠나서 이 커피가 어떻게 가공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알려드리고 그걸 또 알고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출처가 명확한 커피를 판매하니까 뭐 그게 더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 거고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과일을 같이 넣고 발효하거나 뭐 지금은 발효할 때 뭐 천연 발효액을 같이 넣는다거나 에센스를 추출해가지고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농자나 프로듀서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넣어가지고 커피에다가 맛과 향을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성분을 넣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화학 성분을 넣은 듯 안 넣은 듯 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얼추 좀 생각보다 맛이 선명하다 그러면은 판매자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름의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죠.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뭐 어떻게 몇 시간 동안 뭐 맥주의 효모를 활용해서 아무런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 발효를 했다. pH랑 온도 이런 것들을 통제해 가면서 만들어서 이런 맛이 난다 라고까지는 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도 판매하고 저도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정보가 나오는 게 그게 끝이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 법제화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인지하고 소비하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떠한 게 들어가서 알러지 반응을 내 몸에서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맛과 향이 사실상 로스팅을 통해 가지고 이 커피를 하는 이 커피 매장이나 커피 회사, 제조 회사에서 기술이 좋아서 이런 맛들이 생겨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맛을 내가 만들어냈어,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재료, 그 재료를 구하면 이렇게 맛과 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물론 똑같이 그런 맛과 향이 날 수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잘 로스팅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대부분의 로스터리에서는 그런 맛과 향들을 낼 수 있습니다. 가양을 한 것처럼 선명한 맛들이 나오는 게, 이것도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로스팅을 잘하면 조금 더 선명하고요, 그런 명확하게 맛들이 잘 표현이 될 건데, 일단 생두의 문제가 크다, 원재료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한테 소개를 하거나 할 때, 이 집 커피가 맛있는 이유가 진짜 로스팅을 잘하는 것도 많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재료가 어떠한 그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는지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 가공 과정을 듣고 이해를 한다면 왜 이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걸 판매하고 있는 생두 회사나 로스터리들도 커피가 어떻게 가공됐는지 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대로 알려주셔야 드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 커피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예 커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맛이 선명한 거 있죠. 수박, 자두, 멜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이 빡빡 꽂히는 그런 커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되게 놀라워하시고 흥미로워하셔서 좋은 건지 알고 구매도 하시고 이러십니다. 소비력이 높은 40대 이후의 여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40대 이후의 여자분들이 꽤 흥미로워하시고 소비력도 높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커피가 맞느냐 이런 거는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커피들이 굉장히 잘 어필이 되고 판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커피를 좀 오래 하시거나 커피를 업으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판매를 하기 위함으로는 경제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대표님들 만나서 보거나 하면 그렇게 썩 입맛에는 맞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클래식으로의 회의라고 해서 그냥 내추럴 내지는 워시드가 잘 된 커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원래부터 그냥 오리지널 내추럴 아니면 워시드를 꽤나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흥미롭게 가양 시장을 보고 있지만, 이게 새로운 카테고리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소개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가공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출처와 그 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서로가 알려주고 그리고 알고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워시드가 좋아요.